안녕하세요. 아래트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이성심리 쪽이 아니라 스티커를 좀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칭찬 스티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칭찬 스티커는 제가 기존에 간단하게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오늘은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례는 제가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치원 교사가 말하기를 쉽게 흥분하고 지나가는 친구가 살짝만 건들면 그냥 못 넘어가서 친구 얼굴을 핥히거나 아니면 밀치거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좀 던지거나 야, 왜 밀어? 하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유치원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좀 중재하고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친구가 밀어서 화가 났다고 아이는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는 동생하고 잘 놀다가 갑자기 화나 짜증을 내고 동생이 장난감을 가져가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동생을 밀거나 동생 얼굴을 핥히거나 물건을 동생한테 던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는 마이쮸나 뭐 젤리,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탄산음료, 뭐 치킨, 피자, 고기, 뭐 놀이는 공놀이나 보물찾기를 좀 좋아한다고 해요. 이 사례는 제가 좀 각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 좀 어떻게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행동을 좀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좀 쉬우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아이랑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할 때 처음 스티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좀 칸이 좀 적은 거를 좀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칸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거기에 압도되어서 행동을 좀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해서 이제 위축돼서 행동을 못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설정할 때는 좀 아이하고 너가 이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엄마랑 이 부분을 수정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어머님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좀 내용을 좀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좀 각색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동물, 뭐 곤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이름을 좀 넣어서 하는 거를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도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나비 어떤 내용이냐면 집에 동생하고 좀 잘 놀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동생이 장난감을 갖고 가면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동생을 밀거나 동생 얼굴을 핥히거나 물건을 동생한테 던지는 내용인데 이거를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본다면 나비에게 벌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 벌이 나비의 장난감을 만지면 나비는 화가 나서 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엉엉 울어요. 어느 날 동생 벌이 나비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나비는 동생 얼굴을 꼬집고 손에 들고 있는 블럭 장난감을 동생한테 던져요. 그렇게 해서 좀 내용도 좀 재밌게 어머님들이 글을 좀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읽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좀 책 읽어줬을 때처럼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색된 내용에서 이제 옳지 못하는 행동을 찾아보는 건데 뭐 동생을 핥히고 뭐 때리고 뭐 아니면은 뭐 울고 이런 부분이 좀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어머님이 아이한테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직접 그 부분을 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학습
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내용의 어떤 중요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습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좀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선은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이 너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 라는 식으로 해갖고 스티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중에 학습하고 좀 아이가 학습을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배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관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못하는 행동은 좀 아이들이 나열을 할 때 할퀴기나 울기나 그런 부분을 아이가 찾아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동생이 벌이라는 동생이 장난감을 가져가서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장난감을 뭐 숨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 동생한테 블럭을 던지기 전에 뭐 속으로 1, 2, 3초 쉰다든지, 아니면 물을 먹고 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직접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찾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벌하고 나비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한번 벌하고 나비한테 한번 보여주는 걸 우리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스티커 판을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나비나 벌한테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구누가 좋아하는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걸 한번 우리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좀 같이 역할극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간식이 뭐가 있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아까 뭐 마이쮸나 뭐 그런 것들이 아이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아이가 뭘 우리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가 뭐 마이쮸, 뭐 탄산음료, 피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적어보고 올바른 행동을 적어봐서 올바른 행동, 어떤 올바른 행동할 때 어떤 간식이 어떤 거를 좀 주면 좀 좋을지 그거를 좀 같이 좀 짝을 지어서 하면 좀 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판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스티커고 요 위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뭐뭐가 있는지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상이 뭐뭐가 있는지 써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면 이 스티커를 아이가 잘했으면 여기다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고 아이가 어떻게 뭐를 했는지, 이 지킬 수 있는 규칙 중에 1, 2, 3번 중에 뭐를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2번을 했다 그러면 2번을 쓰고 2번에 대한 사항이 뭔지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칸 하나하나 칸을 순서대로 채우기보다는 아이가 스티커 붙이는 것도 직접 여기다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 아니면 난 여기다 붙이고 싶어 그럼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뭐 행동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칸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칸이 좀 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규칙이고 여기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칸들이 있을 텐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타요를 좋아하면 아이 타요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뽀로로를 좋아하면 뽀로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하셔서 아니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직접 스티커판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칸을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칸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이제 보상을 하나씩 줄 거예요. 보상을 하나씩 주는데 이 칸에 오면 여기를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조금 더 강렬하게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된다 그러면 똑같은 판이지만 이번에는 4칸을 다 채워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올바른 행동을 하나 했을 때 보상이 하나가 바로 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올바른 행동을 여러 개를 했을 때 보상이 한 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아이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보상을 뭐 처음에 하나씩 짝지어서 주었지만 그 다음에는 뭐 3개나 5개가 해야 보상을 하나 주는 거고, 그게 좀 잘 되면은 뭐 한 10개나 20개를 해야 보상을 하나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스티커 판을 그렇게 좀 응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20개를 해서 보상을 하나 얻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스티커 판을 하지 않고 아이가 정말 올바른 행동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지 관찰한 후에 스티커판이 다시 필요하면 다시 도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좀 스티커판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 어머님들이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게 좀 잘할 수 본인이 좀 스스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뭐 센터에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으로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스티커판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 중에 뭐 좀 잘못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올바른 행동했으니까 보상 줘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지, 아이한테 너가 그걸 했으니까 이걸 해서 조건부로 완전히 붙이면 아이는 이제 이건 내가 올바른 행동했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내놓으라는 식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셔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